효림산업 임직원 여러분, 저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를 교육할 박성화입니다. 일하실 때 팔다리 많이 쑤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니 이번 교육 잘 들어주세요. 네. 우선 근골격계 질환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유해 요인으로서는 작업 요인과 개인적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며 저희 회사에서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작업 요인 중에 반복 동작이나 무리한 힘의 사용, 부적절한 자세, 정적인 자세, 접촉 스트레스, 그리고 작업 환경 중에 진동이나 온도 등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회사 밖에서도 개인적 요인 중에 성별이나 나이, 과거 병력, 작업 경력이나 작업 습관, 그리고 흡연이나 비만, 피로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서 직업 만족도가 낮거나 근무 조건 만족도가 낮을 때, 그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을 때,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때, 기타 정신 심리 장애가 있을 때 근골격계 질환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작업 요인입니다. 여러분들 일하실 때 반복적인 동작 많이 하시고 무거운 물건 들고 옮기시는 이 모든 행동들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건강을 지키며 일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단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질환이 먼저 초기에 발생했을 때 작업 중 시큰한 통증이나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통증과 피로감은 시큰한 정도로 별로 심하진 않기 때문에 하룻밤 지나면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업 능력이 감소하지도 않고 며칠 동안 악화 회복이 반복되는 경우가 되는데 여기서 악화되고 좀 더 진행되게 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초기부터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룻밤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고 화끈거리는 불편함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 상태는 몇 주나 몇 달 동안 악화와 회복이 반복되며 이 상태에서 또 관리가 안 되고 증상이 악화된다면 3단계 휴식 시간에도 통증이 느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통증 때문에 너무 아파서 불편하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상태가 되고 작업 수행이 불가능해지며 작업 말고 일상생활에도 장애가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는 목, 어깨, 팔꿈치, 손, 손목, 허리, 무릎, 발, 발목처럼 다양한 부위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효림산업의 경우에는 손,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수근관 증후군, 득회르뱅 건초염, 방아쇠 수직, 결절정 등 질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근막통 증후군, 요추부 염좌, 척추분리증 또는 전방정위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 허리 통증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3개의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3개의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오른쪽 그림이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잘 찾으시네요. 왼쪽 그림은 딱 봐도 불안해 보이죠? 가장 첫 번째 그림은 짐이 너무 커서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서 있는데 고정된 안정적인 지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허리 부상이 발생할 수 있고 위험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작업 자세,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머리 어깨 위로 들어올리는 작업이나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하는 것, 그리고 목, 허리, 어깨, 손목 등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트는 그런 작업들이 해당하고, 과도한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 수공구를 취급할 때를 말하는데 벤치나 플라이어 같은 거 사용하시죠? 그런 거를 사용할 때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접촉 스트레스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손이나 무릎을 망치처럼 때리거나 치는 작업,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부딪히는 이런 스트레스도 접촉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 중에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효림산업 같은 경우는 원단을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물건들을 들 때 허리를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진동공구 취급 작업,
현재 효림 산업에서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감기나 연삭기 같은 진동이 발생하는 도구도 근 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 손이나 손목 사용해서 이렇게 옮기는 작업들 많이 하시는데 그때 이제 근 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효림 산업에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근 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가 있는데 1호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사무직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작업 측정을 해본 바로는 아직 이 정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생산부 직원분들은 2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3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호,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허리를 구부러뜨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의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호,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호,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9호도 효림 산업에 원단을 드는 작업을 할 때 해당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이상이 부담 작업의 범위며 효림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호, 9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 요인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지만 업무 중에 불가피하게 노출될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부담 작업이 있는데 안 다치시면서 일할 수 있는 올바른 작업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업 중 동일한 자세를 장시간 취하지 않는다. 목 또는 허리 등 상체를 갑자기 비트는 동작은 피한다. 물건을 들거나 움직일 때 적합한 장비와 도구를 사용한다. 엉거주춤한 자세, 굽히거나 구부리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를 최소화한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다.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생활화한다. 이상 6가지의 올바른 작업 자세의 규칙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작업하시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림 산업에서 원단같이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올바른 들기 자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무게 중심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물건 가까이에 섭니다. 물건 최대한 가까이에 서야지 허리에 가해지는 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편 상태에서 쪼그려 앉습니다. 그리고 몸에 밀착시켜서 안정되게 잡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이용해서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들어올리면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고 다리 힘으로만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허리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자세를 알려드리자면 이번에 가까이 서기를 하지 않고 허리를 구부리면 이렇게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 디스크 같은 것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세를 꼭 기억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합니다. 이제 작업 중간중간에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도 있지만 동영상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앞에서 시범을 보일 테니까 동료자분도 서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 스트레칭도 되어 있네요. 일어나 보실래요? 머리에 손을 얹은 후 옆으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눌러서 반대로 빠지고. 머리 뒤로 양쪽 손을 깍지 깬 깍지 후 껴서? 아래로 당겨주세요. 턱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위를 향하여 당겨주세요.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목을 지그시 돌려주세요. 이제 어깨 볼게요.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원을 그리며 돌려주세요. 최대한 몸 쪽으로 팔을 붙여 천천히 당겨주세요. 천천히 당겨주세요. 팔을 머리 뒤로 하여 팔꿈치를 잡고 아래로 눌러주세요. 등 뒤로 두 손을 맞잡아 가슴을 내미는 고개를 젖혀주세요. 손목 스트레칭 해볼게요. 양쪽 손을 깍지 낀 후 손과 손목을 돌려주세요. 어렵진 않으시죠? 손등을 맞붙여 네. 팔꿈치를 같은 높이로 놓고 늘려주세요. 다섯 손가락을 쫙 폈다 구부렸다를 반복해주세요. 한쪽 손을 편 뒤 반대편 손을 이용해 손목을 몸쪽으로 젖혀 당겨주세요. 허리 스트레칭 해볼게요. 양쪽 손을 깍지 낀 후 머리 위로 올려 좌우로 당겨주세요.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양쪽 손을 앞뒤로 두고 허리를 좌우로 부풀어주세요. 양쪽 다리를 살짝 굽힌 채 허리를 좌우로 돌려주세요. 다리 스트레칭 해볼게요. 한쪽 발을 앞으로 두고 무릎을 잡고 허리를 숙여주세요. 두 손을 무릎을 잡고 올려 몸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세요. 팔을 뒤로 뻗어 발등을 잡고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두 손을 벽에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보낸 후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세요. 이상 화학병원이 함께하는 근로자를 위한 부상방지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어때, 좀 시원한가요? 네, 시원합니다. 네, 잘 따라하셨네요. 되게 시원하시죠? 네. 네, 작업하기 전이나 그리고 작업 중간에도 가능하시면 하시면 좋고, 그리고 작업 끝나시고도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면서 평소보다 쑤신 곳이 있으시거나 불편한 곳이 있으실 때 더 악화되지 않고 지지할 수 있도록 관절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사내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쓰실 수 있도록 부위별로 관절 보호대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보호대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착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목 보호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목이 아프신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에 엄지손가락을 끼운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여기에 찍찍이 부분을 강하게 체결해 주시면 손목이 지지되고 안정되며 부상을 좀 더 악화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무릎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것도 찍찍이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구멍 뚫린 부분에 무릎을 대고 가장 중간에 있는 부분에 벨크로를 먼저 체결한 다음에 위아래 있는 벨크로를 부착해 주시면 다리가 강하게 지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팔꿈치 모대 보여드리겠습니다. 팔꿈치는 여기 고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고무줄이 있는데 이걸 먼저 띄우시면 착용하기 편리합니다. 고무줄로 여기에 팔꿈치 구멍에 들어가게 먼저 위치를 고정해 준 다음에 밑에 거 벨크로 끼우고 그 다음에 위에 거 벨크로 끼우면 고정이 되었습니다. 팔꿈치는 보통 이제 상박이 전박보다 더 두껍기 때문에 이쪽 길이가 더 길게 나왔는데 오른쪽 왼쪽 거 구분하시면서 잘 착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보호대도 있습니다. 허리 아프신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철판이 들어있는데 이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위아래 유의해 주시고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큰 찍찍이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찍찍이들이 있는데 이거는 허리가 작으시면 당기는 만큼 당겨집니다. 그만큼 당겨서 이렇게 작은 것들도 붙여주시면 허리가 강하게 지지되어서 허리 부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손목 아프신 분 계신가요? 네. 손목 보호대 착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왼손 꺼내 보실래요? 네. 네, 이거 왼손용인데 네. 여기 엄지 손가락에 끼우시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하게 베이크로로 체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좀 눌러주시고 어떠세요? 이제 손목을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평소보다 조금 지지되는 느낌이 나나요? 네, 확실히 고정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손목 아프실 때는 이렇게 착용해 주시면 증상이 악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관절이 아프시거나 근육이 아프실 경우에는 꼭 정형외과 같은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한 방법으로도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양질의 보건 교육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